네,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로 2,000선을 내줬습니다. 지금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약세 전환한 뒤 지금은 코스피보다도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운송장비 업종 유난히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역시 금통위 만기라는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클럽 8인의 전문가 전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대북 경계감에 흔들리는 증시. 서정훈 전문가, 코스닥 조정인가, 하락 신호인가. 한규수 전문가, 북한, 미국보다 엔화 환율 및 외국인의 주목. 김영우 전문가, 종합지수 60일선 테스트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최강찬 전문가,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의 양봉 주간이다. 김대복 전문가, 단기 추세 이탈, 보수적 매수 대응. 금산 전문가, 북한발 리스크 1986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 1980포인트 지지 확인, IT 모멘텀주를 매수하자. 네, 단기적으로라도 추세가 이탈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지력 테스트 구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20일선을 내줬고 이제 60일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밀리게 된다면 그 이상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전략 좋을지 두 분의 전략을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최강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월요일 좀 장이 힘찼으면 좋겠는데 약합니다. 금주는 전약 후강의 양봉 주간이다. 그래도 주 후반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까도 어떤 전문가분께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지난주 3, 4일 전부터는 대한민국 증권 시장에 있어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섰던 거 보고 놀란다고 소설치게 놀랄 만한 변동성, 원인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바로 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북 리스크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키 리졸브, 과거에 이 팀 스피릿 훈련이 오늘부터 그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직통 전환을 찬안한다라는 북한의 어떤 그 발표가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장중 20포인트가 넘는 1980을 좀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의 양봉이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지난주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대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하향 그 압력을 좀 받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그 뱅가드 쪽에서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지난주 또 마찬가지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30만 주 내외에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예고가 돼 있죠. 일정 부분은 거의 근접하는 그런 어떤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로 인한 수급 이슈 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상당 부분 좀 놓여져 있고요. 이런 어떤 가격 조정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에 첫 번째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펀더멘털의 어떤 약화의 어떤 그 이유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로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심리적인 이유로 하락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강도도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키 리졸브 훈련이 어느 정도 마감이 좀 되죠.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대규모의 만약에 국지전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을 방해하는 어떤 포성이 울리게 되면 준비된 상태에서의 어떤 도발을 막는 그런 강력한 공격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훈련 기간 동안에는 한다 얘기만 많았지 실질적으로는 도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훈련 기간 동안에 또 마찬가지였던 립서비스 말씀드린 대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이라는 이런 재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명확하게 변동성 요인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의 프로그램 매도가 일정 부분 더 철회가 되게 된다면 증시는 급반등을 위한 바닥 다지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의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1순위는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첫 번째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주도주로서요. 3일 이상 약세 하락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죠. 148만 원까지는 기술적인 지지선이다라고 보면서 저가 매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뱅가드 쪽에서의 삼성전자 30만 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 이번 주 중반 정도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파는 외국인 뱅가드 쪽에 매물도 있지만 수급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150만 원 이하권에서의 그 3월 14일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현대차 그 다음은 이제 현대차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20만 8천 원 이하권은 기술적으로 지지선의 어떤 영역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엔화 약세가 96엔을 넘나들면서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흐름들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반면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원화 또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세 흐름이 기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원화도 강세 기조가 아닌 약세의 기조로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 후반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본격적인 환율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율을 자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대통령 취임 전에도 언급을 좀 했기 때문에 환율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즉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원화 약세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1,090원 내외의 하방 경직을 기록한 이후 1,100원 선을 넘나드는 그런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수출주에 대한 즉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조금은 탈피할 가능성도 주 후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강차 전문가는 여느 전문가들처럼 대북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를 봤을 때 삼성전자나 현대차 지금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은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대북 리스크 보셨네요. 1960포인트 지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61선 지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이제 북한발 리스크, 여기다가 그 엔저의 가속화에 대한 그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저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20일 입병선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5일 입병선하고 20일 입병선의 대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상치 못한 이런 군사적 충돌만 없다면은 저는 1986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지지 테스트 과정은 저는 거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확장보다는 상하단 채널의 그 수렴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축되거나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래서 물론 저점 과정이 남아 있으나 지금 자리는 매수 관점이고 보유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 눈여겨보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초반의 움직임을 잘 보신다면 오늘 초반에 좀 강했던 업종들이 어떤 업종인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수하고 조금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이오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업종 중에서 차 바이오행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 오늘 마크로젠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마크로젠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다음 메디포스터나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이거는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최근에 이 재형 저축에 대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저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또는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기업은행 같은 종목은 저는 지금 자리에 매수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다 입을 모아서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 라고 전하셨는데요. 그래도 공략하는 섹터는 다릅니다. 최강전 전문가는 오히려 지수에 민감한 쪽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 금산 전문가는 바이오 섹터 같은 지수와 무관한 쪽, 그리고 오히려 이 재형저축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은행주를 보고 있었네요. 두 분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